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가게를 연지 몇 년이 되었는데 봄까지는 그럭저럭 살림이 유지되다가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였어요.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다고 하셨죠. 게으름 피운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거나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라진다고 그 막막함과 억울함이 얼굴 가득히 배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다녔어요. 왜 여름일까? 왜 계절이 바뀌면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까?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가정을 지키시는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살펴보고 삶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이미 70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보내드린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참 성실하게 사셨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세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다 잘 자라서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될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기운이 빠지고 돈도 나가고 무언가 자꾸 잃는 것 같다고. 저는 그분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여름에 주로 어떤 옷을 입으시냐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름이니까 밝은 색이 좋지 않냐며 빨간 꽃무늬나 형광빛 노랑 같은 색을 즐겨 입는다고 하셨어요. 그 색들이 무기력한 마음을 북돋아준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맞았어요. 활기를 찾고 싶으셨던 거니까요. 하지만 불의 기운이 이미 강한 계절에 또 불의 색을 더하면 그 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재물도 기운도 함께요. 여름은 다른 계절과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의 기운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그 허탈함.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돈이 줄어있는 그 답답함. 게으르지도 않았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여름만 지나면 허전해지는 그 이상한 느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옷 한 벌이 그 흐름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 한 번이 누군가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불의 계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가 뜨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불의 기운은 위로 솟구칩니다. 위로, 밖으로, 사방으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 성질이 그래요. 봄의 기운은 위로 자라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봄에는 뭔가를 시작하는 힘이 있어요. 가을의 기운은 안으로 수렴합니다. 열매가 단단해지듯 가을에는 몰고 다지는 힘이 있지요. 겨울의 기운은 아래로 깊이 내려갑니다. 저장하고 고요히 쉬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름은 다릅니다. 불의 기운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요. 타오르다가 흩어집니다. 이것이 여름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충동적인 결정이 늘고 애써 모아두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왔어요. 여름이 되면 갑자기 충동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씀씀이가 헐거워지는 분들도 늘어요. 예민해지고 감정이 들뜨고 관계에서도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계절의 기운이 사람에게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여름은 좀 더 특별합니다. 올해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모두에 이미 불의 성질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름의 열기까지 더해지면 불의 기운이 세 겹으로 겹쳐지는 드문 여름이 됩니다. 이런 해가 흔하지 않아요. 오랜 주기 안에서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여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불이라는 것은 다스리면 빛이 됩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데우고 막힌 것을 녹이는 힘이 불 안에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같은 불인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옷을 입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재물의 흐름이 좋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우연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다 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색깔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몸에 두르는 색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 흐름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대화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듯 우리 몸을 감싸는 색깔도 우리의 기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옷장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옷들이 나쁘다는 말씀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고 입는 것과 모르고 입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색 하나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불의 기운이 이미 가득한 이 여름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색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렬한 붉은색입니다. 빨강은 그 자체가 불의 색이에요. 열정, 생동감, 활기빨강에는 이런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의 기운이 세 겹으로 겹쳐있는 이 여름에 온몸을 붉게 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 어른들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더욱 들뜨게 되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빠른 판단은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고 충동적인 결정은 손에 쥔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강렬한 붉은색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올 여름만큼은 그 옷을 옷장 안쪽에 살짝 미루어 두시길 권합니다. 형광빛이 도는 밝은 색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사하고 눈에 띄어서 좋아 보이지만 그 기운이 사람의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안정된 자리에 모이는 법입니다. 물도 고요해야 고이는 것처럼 기운도 차분해야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형광빛은 그 자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재물이 정착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흰색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이면 시원해 보인다는 이유로 흰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한 햇볕 아래에서 흰옷은 빛을 사방으로 반사합니다. 기운도 그 빛과 함께 흩어져 버려요. 재물의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흰 옷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름에는 흰색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차분한 색을 함께 곁들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극적인 분홍 계열도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워 보이지만 이 계절에는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조용히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평소에도 지출 관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올여름만큼은 잠시 내려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꺼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이 세겹으로 겹치는 이 여름에는 분홍의 욕구에 작은 불씨를 더 얹을 수 있어요. 이 색들이 원래부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불이 세겹으로 타오르는 이 여름만큼은 균형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우리가 매일 아침 입는 옷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오행 중에서 불을 이기는 것은 물이에요. 물은 불을 끄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극의 기운과 균형을 이룹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식히고 흩어지려는 것을 다시 모아주는 힘이 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분들일수록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일수록 뜨거운 계절에는 오히려 물의 색을 몸에 두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직접 관찰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색은 깊고 짙은 남색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 깊고 묵직한 색, 어떤 바람도 흔들 수 없는 그 고요함. 남색은 그런 색입니다. 들뜬 기운을 조용히 아래로 끌어내려 단단히 저장하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날, 저는 이 색을 가까이 두시길 권합니다. 남색을 입은 사람은 판단이 차분해집니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어요. 말수가 적어지고 그 적어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재물이 그런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어느 해 여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년 여름마다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름에 주로 어떤 옷을 입으시냐고요? 그분은 시원해 보이려고 밝은색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하셨어요. 화이트, 형광빛 또는 민트, 밝은 노란색.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권해드렸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만이라도 짙은 남색 옷을 입어보시라고요.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해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여름인데 거래 성사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색깔 하나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차분한 색이 그분의 태도를 바꿨고 바뀐 태도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빛의 청록계열도 아주 좋습니다. 이 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색을 볼 때마다 여름 아침 계곡물이 떠오릅니다.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는 물, 막혀있던 것이 다시 뚫리는 느낌. 청록색은 정확히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다시 시원하게 트이게 해주는 색입니다.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하신 분들,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애쓰는 것에 비해 성과가 늦게 오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색이 특히 잘 맞습니다. 청록색 계열의 옷
한벌을 이번 여름 옷장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회색 계열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색입니다. 균형의 색이에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믿음직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평가를 앞두신 분, 윗분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으신 분, 팀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계신 분, 차분한 회색은 말없이 그 역할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에 화려한 색을 선택하곤 해요. 하지만 재물과 신뢰는 대부분 조용한 사람 곁에 쌓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곁에요. 그리고 세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조용한 풀빛의 이 색은 순환의 색이에요. 봄에 돋아나는 새잎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연하고도 생명력 있는 초록, 그 색이 여름에도 더위 속에서 고요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세이지 그린은 어떤 계절에도 차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들어온 재물이 고이지 않고 건강하게 돌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 그것을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재물이 고여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재물도 흐름이 있어야 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재물의 흐름입니다. 세이지 그린은 그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색들을 잘 조합하면 효과는 더욱 깊어집니다. 짙은 남색의 아이보리 하나를 더하거나 차콜 회색의 청록을 포인트로 곁들이거나 남색 옷에 은빛 소품 하나를 더하는 것, 이런 조합들은 재물의 기운을 모으면서도 품위 있는 인상을 함께 줍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한 가지에만 치우치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색 위에 포인트를 살짝 더하는 것, 균형이 핵심이에요. 좋은 또 넘치면 오히려 무게를 잃는 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옷장 안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걸려 있나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옷장 안에 가장 많은 색 하나를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색 하나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기운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옷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즉 집안의 색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은 하루에 많아야 16시간, 17시간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어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집안에 있고 집안의 색깔과 기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용히 작용합니다. 여름 동안 침실과 거실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커튼 하나, 쿠션 하나, 작은 소품 하나만 바꾸어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침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잠은 하루의 기운을 정돈하고 내일의 기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색이 들뜨고 흥분된 색이라면 몸은 자고 있어도 기운은 내내 흐트러진 상태로 있게 돼요. 이번 여름 침실의 쿠션 하나를 시원한 물빛 계열로 바꿔보세요. 커튼이 강렬한 색이라면 그 안쪽에 조용한 색의 커튼을 한 겹 더 두르는 것도 좋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그 색의 기운이 조용히 재물을 품어줍니다. 새빨간 소품, 형광빛 소품은 이번 여름만큼은 서랍 안이나 창고에 잠깐 넣어두시기를 권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 기운의 영향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방과 신발 이야기도 드려야겠어요.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색이 재물을 담는 성질에 영향을 줍니다. 밝고 들뜬색의 가방은 재물이 들어와도 잘 머물지 못하는 기운이 있어요. 반면 차분하고 깊은 색의 가방은 재물을 꼭 쥐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신발은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소품이에요. 신발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도 하고 재물이 우리에게로 드나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발의 색과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얇고 더러운 신발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발을 깨끗이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차분한 물빛이나 짙은 남색 계열의 신발이나 소품을 하나 곁에 두어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소품 하나, 가방 하나, 지갑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거실에 작은 수반이나 물과 관련된 소품을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물은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담긴 그릇 하나, 청록빛의 작은 화분 하나, 이런 것들이 이번 여름 집안의 기운을 차분하게 잡아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싼 것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색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안 보이는 곳에 잠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풍수는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색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색깔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뜨거운 계절에도 옷 색깔 하나를 꼼꼼히 고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의식하는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눈에 두를 것인지, 내가 오늘 어떤 기운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그 작은 선택 하나의 마음을 담는 태도, 무엇이 쌓여서 삶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재물은 쫓으면 달아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것 중 하나예요. 돈을 향해서 너무 간절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기운을 차분히 다스리고 흩어지는 것을 조용히 붙잡을 줄 알고 내 안의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재물도 자연스럽게 머물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입으신 옷의 색깔이 오늘 하루 여러분 곁을 흐르는 기운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색깔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색깔을 고르는 마음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계절을 바꾸고 그 계절이 모여 한 해를 바꿉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삶은 한 번에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작은 것 하나를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둘 사이에 처음에는 아무 차이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아주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느끼는 것인데요. 색깔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날에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재물을 이야기할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진심으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재물이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것을 불러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오늘도 숨을 쉬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입는 옷은 설령 어떤 색이라도 그 안에 고요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장 강한 풍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보내주세요. 불의 기운이 강한 계절일수록 우리 안의 고요함이 더 소중합니다. 들뜨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조용히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여름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옷장을 열 때 잠깐 멈추세요. 딱 10초만 멈추고 오늘 어떤 색을 입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1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재물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오늘 어떤 색 옷을 입으셨는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 그것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차분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깥은 뜨거워도 여러분 마음속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요하고 여러분의 여름이 빛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